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엑셀 엑스퍼트 모의고사 1회의 프로젝트 2번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인벤토리 워크시트 A2에서 A57 범위, A2에서 A57까지 범위에 57번 요 범위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여 중복된 값 글꼴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하라. 이 범위 안에 중복된 항목이 있으면 빨간색 텍스트 색깔을 넣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 이용하게 되는데 스타일 그룹에 요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규칙 유형의 선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자, 중복되는 부분. 그래서 중복되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꼴에 대한 색상이 빨간색이니까 요 글꼴, 뭐 요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치우기나 이런 것도 색상이 다 있는 거니까 일단 글꼴 탭에서 요 색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요런 글자 색깔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보기로 나오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중복되는 항목이 있으면 빨간색 텍스트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잘 확인하고 작업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2번입니다. 자, 1분기 실제 매출 워크시트. 자, 1분기 실제 매출 워크시트. 셀 H10에 H10에 메뉴 항목에서 메뉴 항목이 B열에 있는데 여기에 햄버거 세트. 여기 보니까 햄버거 세트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거랑 매출이 3월 매출이 $2,500 이상인 트럭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작성하세요. 여기서 공식은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도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메뉴 항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햄버거 세트, 그 다음에 3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이 2,500 이상인 트럭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 수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개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개수는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는 단순히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조건이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if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if라는 것을 뒤에다 같이 쓰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수 개념으로 s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s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종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를 계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개수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모의고사 1회, 작업 1회에서 봤던 거와 같이 정확하게 셀 선택하시고요. 자, 먼저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도 일단 동어 놓고 count count ifs 더블 클릭. 그리고 우리가 직접 창을 이용해서 띄워서 사용하는 방법, 요 fx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여기 보면 크리테리얼 레인지 1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건이고 범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이라는 것은 1이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은 메뉴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뉴 항목이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B 9부터 마지막까지 요게까지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얼 1이다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은 뭐라고 그랬나요? 햄버거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햄버거 세트라고 오타 없이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숫자만 다를 뿐이지.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똑같이. 요 시작하는 범위와 끝나는 범위는 첫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50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0. 이렇게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 두 조건에 맞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count ifs 함수도 2016 버전에서 상당히 잘 나왔고요. 365에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사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문제에 맞는 조건과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인수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자, 작업 3번입니다. 1분기 목표 매출 워크시트의 위치열과 위치의 열, 여기에 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치의 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총계열이니까 요거죠. 요거를 두 개 다 동시에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총계열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썸버스터 차트를 생성하세요. 자, 차트 만들어란 얘기니까 삽입에 가서 마찬가지 차트 그룹의 추천 차트, 그다음에 모든 차트로 가서 썸버스트라고 여기에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 썸버스트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만들어지죠. 자, 표의 오른쪽으로 배치하라 했으니까 십자형 화살표가 테두리에 십자형 화살표가 나온 상태에서 끌어다가 오른쪽에 적당하게 맞춰 주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몇 열 어디에까지 하더라는 말이 없으니까 표 오른쪽에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 4번입니다. 1분기 실제 매출 워크시트. 자, 1분기 실제 매출 워크시트. 셀 H12가 아니고 10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오타일 수 있으니까 10번을 여기다가 선택을 하시고 조사식 창에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식 창은 수식 탭에 보면 수식 분석 그룹에 요 안경과 표 모양이 있는 요것이 조사식 창입니다. 이것도 2016 버전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요게 뭐 조사식 추가 그리고 범위를 선택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선택은 필요 없고요. 바로 추가 버튼 눌러주면 이 셀 안에 있는 모든 정보의 내용을 한눈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닫아주면 끝납니다. 자, 작업 5번입니다. 피벗 테이블의 워크시트에서 총계를 열에만 추가해라. 자, 이 피벗 테이블은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원래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정확하게 빠르게 추출해내는 그런 아주 유익한 기능이긴 합니다. 자, 총계열 여기에 밑에 제일 아래쪽에다가 총계라고 하는 열을 하나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고요. 빈셀 선택하면 사용할 수 없고요. 피벗 테이블 아무 데나 선택하시고 위쪽에 디자인 탭에 보시면 디자인 탭의 왼쪽에 레이아웃 그룹에 보면 총합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자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자동으로 총계에 대한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고 모든 이런 항목에 대한 총계 계산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2번도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 프로젝트 3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